계속해서 전개효과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JFET하고 감소형 모스펫에 대해서 회로 기호하고 특성 기호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증가형 모스펫인데요. 앞으로는 감소형 모스펫, 증가형 모스펫 이렇게 부르지 않고 감소형은 디플리션 모스펫이니까 D자를 따서 D 모스펫이라고 불러주고요. 그 다음에 증가형 모스펫은 엔하스먼트 모스펫이니까 E자, 엔하스먼트의 E자 첫자를 따서 그냥 E 모스펫이라고 불러주겠습니다. 앞에다가 채널에 따라서 N채널 D 모스펫, N채널 E 모스펫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불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긴 이름을 불러주면 설명하기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하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게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에 있는 것이 D 모스펫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오늘 설명한 E 모스펫이에요. 구조적으로는 아주 비슷해요. D 모스펫은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채널을 공정상으로 집어넣는다 그랬죠? 그런데 E 모스펫은 이거하고 다르게 채널이 없어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이게 공정상에 N채널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공정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이거는 없으니까 공정이 하나 줄어든다는 얘기고, 그래서 D 모스펫하고 E 모스펫 중에서 주로 요새 많이 쓰이는 것, 뭐 메모리나 이런 데 많이 쓰이는 것이 E 모스펫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상대적으로 D 모스펫이나 JFET은 그렇게 많이 적용하지는 않고 많이 쓰지는 않는다. 이 상대적이에요. E 모스펫에 대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N채널 D 모스펫에 대해서 우리가 특성을 저번 시간에 했어요. D 모스펫은 특성이 아주 재미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오늘 설명할 E 모스펫하고 그 다음에 JFET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가 JFET이 있으면 JFET의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E 모스펫의 특성이 이제 있을 텐데 D 모스펫의 특성은 마치 JFET하고 E 모스펫의 중간쯤 위치하는 것처럼 보이게 될 거예요. 이거 먼저 설명을 들으면 비슷하구나, 중간쯤에 있는 특성을 갖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D 모스펫을 설명을 할 때 여기에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할 수도 있고 소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할 수도 있고 플러스 전압을 인가할 수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할 때 여기 채널이 점점 줄어든다 그랬죠. 그래서 핀초프가 돼서 핀초프 이상으로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 좀 더 줄어든다고, 그래서 전류가 점점 줄어들겠죠. 그런데 플러스 전압도 걸 수 있어요. 플러스 전압을 걸게 되면은 바디가 P형 반도체니까 이게 다수 캐리어가 전극이고 소수 캐리어가 전자죠. 그렇게 플러스 전압이 되면은 전기가 바디 쪽으로 향하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소수 캐리어 전자가 채널 쪽으로 더 달라붙어 가지고 채널이 늘어난다고 하는 거.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은 엔하스먼트 모드라고 했어요. 증가형 양태, 증가형 모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모스펫은 D 모스펫하고 다르게 먼저 우리가 게이트하고 소스 간의 전압을 마이너스 전압을 한번 인가해 보자 이거죠. 마이너스 전압을 이런 식으로 인가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바디는 소스하고 묶어주고요. 영향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자, 그럼 중요한 거는 게이트하고 소스 사이에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줬을 때 여기에 채널이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줬기 때문에 전자는 오히려 더 튕겨내죠. 튕겨내기 때문에 채널이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모스펫에서는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마이너스 전압을 건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0V서부터 쭉 올려보자 이거죠. 0V서부터 쭉 이제 올라간다고 쳤을 때 드레인과 소스 전압도 일단 0V를 넣고 일단은 게이트하고 소스 전압만 우리가 올려보자 이거죠. 어떤 이제 물리적인 특성을 보이는지. 그럼 0V에서부터 쭉 뭐 0.1V, 2V, 3V, 0.5V, 1V 이렇게 쭉 올라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에 있는 소스 캐리어가 이 채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전압이 좀 필요해요. 이것을 스레시홀드 전압이라고 해요. 이걸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문턱 전압이죠. 턱이 있어요. 그 턱보다 높아야 이거를 건너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이 여기는 낮고 여기 높은데
여기에 물이 더 높아야 이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턱이에요. 그런 식으로 문턱 전압인데 이거를 VT라고 해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스펫을 공부를 하실 때 중요한 용어가 하나 뭐냐면은 문턱 전압이에요. 그 문턱 전압이 뭐냐면 0V서부터 게이트하고 소스 사이의 전압을 쭉 올려줬어요. 그래도 여기 채널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소자가 VT가 2V라고 했을 때, 이거는 데이터 시트에 나와 있어요. 스레시홀드 전압이라고. VGS에서 TH 이렇게 써 있는 게 이게 스레시홀드 전압의 TH의 첫머리 글자를 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2V라고 했을 때, 요 소자가 예를 들어서 스레시홀드 전압이 2V일 때, 만약에 여기가 2V가 딱 되면은 여기에 채널이 형성이 돼요. 스레시홀드 전압 이상일 때 채널이 형성된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뭐 그전에도 조금 생기겠죠. 근데 전류가 흐를 수 있을 만큼 생기지는 않다가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채널이 형성됐다. 길이 닦였다.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길이 닦였다 그랬을 때 그때의 게이트 소스 전압을 스레시홀드 전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비로소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드레인 전압을 올려주면 여기가 전압이 높기 때문에 소스보다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르게 되는 거겠죠. 전자는 반대쪽으로 가겠지만 우리가 이제 전류 중심으로 보면 드레인에서 소스 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리적인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1V일 때는 여기가 전류가 흐르질 않아요. 드레인 전압을 높인다고 해도 전류가 흐르질 않아요. 그래서 스레시홀드 전압이 딱 됐을 때 2V가 됐을 때 채널이 형성돼서 드레인 전압을 올린다고 했을 때 그때 전류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레시홀드 전압 이상일 때 드레인에서 소스에서 전류가 흐르겠죠. 그 특성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출력 특성이고 이게 전달 특성이에요. 출력 특성은 비슷해요. 비슷한데 전달 특성은 좀 다르죠. 많이 다르죠. 게이트 소스가 스레시홀드 전압이 됐을 때 지금 여기에서는 2V가 되어 있어요. VT가 2V인 소자를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VGS가 2V 되기 전까지는 드레인 전류가 흐르질 않아요. 드레인에서 소스로 전류가 흐르진 않아요. 그래서 스레시홀드 전압 이상, 예를 들어서 플러스 3V, 플러스 4V, 플러스 5V, 6V, 7V, 8V, 물론 여기 드레인 전류의 최대치가 있겠죠. 그때까지 VGS로 올려줘도 드레인 전류는 흐르게 돼 있어요. 근데 어디서부터냐? 시점은 여기 스레시홀드 전압 이상일 때, 게이트 소스 전압이 스레시홀드 전압 이상일 때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게이트 소스 전압이 점점 높아지면, 예를 들어서 7V하고 5V를 볼까요? 게이트하고 소스 전압이 만약에 7V면은 게이트에서 강한 전기가 형성이 되겠죠. 물론 게이트하고 반도체 사이에는 절연체가 있기 때문에 전기에만 형성이 될 거예요. 강하게. 7V는 5V보다 강하게 전기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바디에 있는 전자가 많이 달라붙을 거라고요. 그 말은 채널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항을 설명했을 때 면적이 넓어지면 저항이 적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7V일 때는 채널의 넓이가 넓어지기 때문에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드레인 전류가. 5V면 7V에 비해서는 채널이 폭이 좁기 때문에 7V보다는 전류가 드레인 전류가 적게 흐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게이트 소스 전압이 높을수록 채널이 넓어진다.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또 한 가지 7V를 한번 볼까요? 7V 여기는 7mA라고 이제 얘가 나왔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핀치오프 전압이 되겠죠. 핀치오프가 있겠죠. 게이트 소스 전압을 7V로 딱 고정한 상태에서 드레인 소스 전압을 쭉 올렸어요. 올려줬더니 J패드하고 D모스펫처럼 똑같게 처음에는 선형 영역이 쭉 있다가 그 다음에 어느 순간이 되면은 드레인 전류가 포화가 되죠. 움직이질 않아요. 드레인과 소스 전압을 더 늘려준다고 해도 이 전압 이상이 되면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이거를 우리가 핀치오프 전압이라고 그랬죠. 이때 핀치오프 현상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핀치오프 현상이 어떻게 생기는지 이 모스펫의 구조를 보고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J패드하고 D 모스펫을 알면은 여기에 물리적인 현상, 핀치오프 현상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는 7V로 놨죠. 7V. 그 다음에 바디하고 소스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드레인 전압, 드레인하고 소스 전압을 올려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처음에 7V로 인가를 하면 0V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채널이 이렇게 형성이 될 거라고요. 채널이 예를 들어서 N 채널이 형성돼서 드레인하고 소스 사이에 전압을 인가하면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드레인 소스 전압이 0V에서 이제 쭉 올려주는 거예요.
게이트하고 소스는 7V로 고정시키고 드레인 소스 전압을 쭉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마찬가지로 D 모스펫처럼 비슷한 동작을 해요. D 모스펫은 채널이 형성돼 있다가 게이트 소스 전압이 마이너스가 되고 드레인 소스 전압이 높아지면 채널이 점점 줄다가 한 포인트에서 만난다 그랬죠? 자, 그럼 이것도 한번 보세요. 여기 전압이 높아졌어요. 여기 바디가 지금 소스 쪽에 연결됐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그라운드라고 생각한다면 N에 플러스 전압이 걸리고 P에 마이너스 전압이 걸리니까 여기 역방향 전압이 걸릴 거라고요. 그러면 이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기 분피증이 넓어질 거라고요. 넓어진다는 얘기는 이게 점점 이게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공필증이 더 넓어져 가지고 여기에 한 점에서 만나게 돼요. 그게 바로 핀치오프 현상이고 그때 핀치오프 전압이 된다는 얘기예요. VDS가 그 전압이 됐을 때 핀치오프가 딱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드레인 영역하고 채널하고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채널이 점점 줄어가지고. 제가 손으로 그림보다 그림을 제가 하나 준비해 왔는데 예를 들어서 7V다 이거죠. 여기 절연체 때문에 게이트 전류는 없어요. 그래서 0V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7V다. 그러면 여기가 전기가 형성돼서 여기 소스 캐리어인 전자가 이쪽으로 몰려와서 채널이 형성되겠죠. 자, 그랬을 때 D의 전압을 이제 높였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되느냐? 이제 그림이 바뀌어요. 7V를 인가하고 여기가 드레인 소스 전압이 핀치오프 전압이 됐을 때 핀치오프 전압이 딱 되면은 공피증이 늘어나고 채널이 점점 줄죠. 그래서 한 점에서 딱 만나게 되는 거. 드레인 영역하고 채널이 한 점에서 딱 만났을 때 핀치오프가 발생이 된다 그랬죠. 그때 이후로는 여기 전압을 높여줘도 점점 채널이 줄어감에 따라서 저항도 비례적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일정하게 전류가 흐른다고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특성 그래프를 보기로 하죠. 출력 특성은 J패드하고 D 모스펫하고 똑같아요. 쭉 오밍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점이 되면은 포화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요때의 전압을 핀치오프 전압이라고 한다. 근데 하나 다른 것은 어떤 전압 이상일 때 드레인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거를 스레시홀드 전압이라고 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거를 우리가 노골적으로 볼 수 있는 특성 그래프가 전달 특성이에요. 이거는 각 게이트 소스 전압에 대해서 포화되는 전류점을 찍어준 거예요. 잘 보시면 꼭 다이오드하고 비슷하죠. 다이오드 전압 차는 아니지만 다이오드 특성 그래프하고 비슷하게 나와요. 게이트 소스 전압이 처음에 0V일 때 드레인 전류가 흐르질 않아요. 그 다음에 1V일 때도 흐르지 않아요. 얘는 지금 VT 스리숄드 전압이 2V라고 했으니까 이소자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명할 때 스리숄드 전압이 2V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2V서부터 전류가 쭉 흐르기 시작할 거라고요. 그래서 뭐 3V, 4V, 5V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전류가 흐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점을 이쪽으로 쭉쭉 옮겨서 그린 게 바로 전달 특성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시고요. 그런 다음에 식이 또 하나 나와요. 이제 여기 이제 식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돼요. 요 식은 어떤 식이냐면 요 전압이 핀치오프 전압이죠. 핀치오프 전압이라고 그랬어요. VP라고 우리가 얘기해 보자고요. 그래서 VDS가 핀치오프 전압이 됐을 때 드레인 전류가 그때 이후로는 일정하게 흐르는 거예요. 그때의 포인트를 핀치오프 전압 VP라고 했어요. 드레인 소스 전압일 때 이걸 세츄레이션 될 때 이 점의 전압은 핀치오프 전압인데 그러면 이 전압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제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그거는 VGS-VT가 돼요. 이거는 게이트 소스 간 전압에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 8V면은 이 특성 그래프에서는 이게 8V죠. 게이트 소스 전압이 8V일 때 VT가 고정적으로 지금 2V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2V가 되니까 VDS 세츄레이션 되는 요 핀치오프 전압은 얼마가 되냐면은 게이트 소스 전압이 8V니까 8V 빼기 스리숄드 전압이 2V니까 2V가 돼서 여기가 6V가 되는 거예요. 게이트 소스 전압이 7V일 때는 여기가 5V가 되는 거고 이게 VDS 전압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6V일 때는 여기가 4V가 되고 5V가 되면 3V가 되고 4V가 되면 2V가 되고 3V가 되면 1V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이걸 쭉 이어보면 이 점들을 이어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그래프들을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사이에도 얼마든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딱 일정하게 한 단위로 이제 올려가지고 3V, 4V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들이 여기도 다른 게이트 소스 전압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생각하시고요. 연속적으로 그려졌죠, 여기는.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그려져 있다는 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어떤 전압이 있을 때 이런 그래프도 또 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모스펫의 특성 그래프까지 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JFET하고 D 모스펫, E 모스펫의 그 특징들, 그 다음에 차이점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